안녕하세요. 공유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기가 시작인데요.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유치원에서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구상할지 저와 이야기 나누어 보실까요? 아이들이 차례대로 등원을 하면서 교사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을 나눈 후 대집단 시간에 보통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외치면 아이들은 배꼽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노래 대신 아이들과 평소 대화하듯이 인사를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연차가 쌓이고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인사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써니쌤의 손유이들을 보게 되었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침 인사를 하나 정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룰루랄라랄라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얍! 이렇게 아침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손유이가 마음에 든 이유는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은 친구와도 손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화살까지 날림으로써 아이들이 신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응용해서 감사합니다로 바꿔서 아이들과 마침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룰루랄라랄라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얍! 이렇게 교육과정 선생님과 함께 마침 인사를 나누고 방과 후 선생님과 즐거운 기분 전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학생 때야 나의 본분이 공부이고 주변에서 도와주실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성인이 되고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면 되는 선택사항이 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유아교육 관련 영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미난 가벼운 예능을 주로 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아이들과 손유이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손유이가 없는지 알아보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었다면 날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 날씨에 대한 손유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ow's the weather? 창문 한번 바라보고 Sunny. How's the weather? It's sunny. How's the weather? It's sunny. It's sunny today. 자, 만약에 창문에 구름이 많다. It's cloudy. 만약에 비가 많으면요. It's rainy. 만약에 바람이 많으면요. It's windy. 등등 활용할 수 있겠죠. 저는 날씨 인사는 따로 나누지 않는데 방과 후 시간에 날씨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날씨 인사를 하면서 How's the weather? It's sunny. 이 노래를 부르니까 한 학부모님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 때는 아이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써도 엄청 감동이 되는 시기잖아요. 영어로 날씨를 이야기 나누는 것도 간단한 감동과 재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대신 한국어로 날씨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씨 무슨 날씨 오늘 날씨 무슨 날씨 햇볕 쨍쨍 날씨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좋다고 해주세요. 햇볕 쨍쨍 날씨 이것도 있겠고 구름 많은 날씨 비가 주룩주룩 바람 쌩쌩 날씨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또 아이들과 날짜 요일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요. 날짜 손유일은 월도 다루어야 되고 일도 다루어야 되고 요일도 다루어야 되다 보니까 많기도 하고 뭔가 입에 탁 붙는 손유이가 없어서 노래를 통해서 하지는 않고 오늘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말에 리듬감을 주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요일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방법을 떠올리다가 생각난 건데요. 숫자 7을 만듭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기. 그러면 아이들이 깔깔깔깔 하고 웃겠죠. 일주일은 7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일은 토끼라서 깡충깡충 뛰어가서 사라져. 유치원에 오는 날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이 되는 거야. 유치원에 일주일 중 5일을 오는데 오늘 처음 온 날이니까 월요일.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를 새끼손가락을 접지하는 것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손 동작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유치원에서 이러한 하루 일과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이렇게 카드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할지 정해버린다면 과연 진정한 유아 놀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하루 일과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흥미에 따라서 놀이를 진행하고 그리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를 최근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있으면 정형적인 수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하루 일과 덕분에 유아들이 놀이에 몰입할 수 있다니 어떻게 된 걸까요? 저의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놀이 일과를 바꾸어 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저와의 암묵적인 놀이 구성 틀이 생겼습니다. 그 틀을 아이들과 저 모두 인식하게 된 순간 놀이가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도화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거 한번 그려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겠지만 그중 분명 선생님, 저 뭐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 교사가 도화지를 나누어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거나 알고 있는 꽃을 한번 그려보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아들은 자기가 떠오르는 그리고 그리고 싶은 꽃들을 마음껏 그릴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유아들은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할 거니까 나는 이 속에서 자유롭게 한번 내 생각을 펼쳐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만약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선생님이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라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전에 써왔던 계획서나 또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온전히 계획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아들에게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것이 유아들의 놀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그 속에서의 몰입을 돕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크게 5개의 하루 일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침맞이. 두 번째, 자유놀이.
세 번째, 교사와의 놀이. 네 번째, 점심시간. 다섯 번째, 신체놀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놀이를 할 때 유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교사는 관찰하고 이를 교사와의 놀이 시간에서 녹여내서 유아들과 함께 이번 달 놀이 주제도 정해보고 함께 놀이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난 이후에는 교사가 조금 덜 개입하는 신체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마음껏 몸을 움직여보고 생각과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함께 골라보고 있습니다. 유아들도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놀이를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하고 대집단으로 모였을 때 바깥놀이를 가거나 강당을 가거나 또는 교실에서 오전에 하던 놀이를 더 진행하고 싶다면 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놀이를 끝내고 나면 화장실을 가거나 모이는 등의 전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유아들과 함께 재미있게 그리고 빠르게 모일 수 있는 손유의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들의 이름을 넣어 호명하는 것입니다. 코알라 손유의 다들 아시나요? 숲속 작은 집 코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 코알라 이렇게 하는 손유이고 코알라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코알라 했다가 다음번에는 알라 했다가 라 했다가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숲속 작은 집 코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 코알라 숲속 작은 집 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알라 알라 숲속 작은 집 라 아무것도 모르는 라 라 숲속 작은 집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을 응용해서 정리를 다 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일 때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손유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유치원 공유선 바르게 앉아있는 공유선 공유선 고구마 유치원 이유나 멋지게 앉아있는 이유나 이유나 고구마 유치원 박지호 가장 먼저 정리한 박지호 박지호 이렇게 유치원의 이름을 넣고 유아의 이름을 호명한 후 유아들의 칭찬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유아들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고 싶어서 바른 자세로 앉기도 하고 정리를 덜 끊는 친구들도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대집단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 명 불러주고 싶기 때문에 공유선, 유선 이거를 제외하고 첫 번째 이름까지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고 이 손가락 소리를 점점 없애서 조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손유의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요. 하나하고 하나는 어떤 소리 날까요? 둘하고 둘은 어떤 소리 날까요? 셋하고 셋은 어떤 소리 날까요? 넷하고 넷은 어떤 소리 날까요? 다섯하고 다섯은 어떤 소리 날까요? 주먹하고 주먹은 어떤 소리 날까요? 입하고 손은 어떤 소리 날까요? 점점 내리자.
참 쉽죠잉?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이야기, 하루 일과, 전의를 위한 손유희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신학기도 한번 힘 내봅시다. 지금까지 공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